북한 앞바다에서 미국 승조원 83명이 순식간에 증발이 되는 미스테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83명. 83명이. 그리고 무려 900톤이 넘는 미국의 푸에블로호 배까지 함정까지 순식간에 다 증발을 합니다. 1968년 1월 23일 그들은 어떻게 버뮤다 삼각지대도 아니고 북한 앞바다에서 갑자기 증발을 했을까요? 이 906톤의 사라진 미국의 배가 발견된 곳은 정말로 엉뚱한 곳이었는데 어디서 발견됐는지 함께 보시죠.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변입니다. 보통강? 여기 배 있죠, 여기. 네. 이거야? 네, 이거네. 이거요. 이거네. 강해? 하시는 것은 우리 함상보다 와, 판편짜리 총알한 보네. 그래서 여기에서 무기거로 달려오던 4명 중 3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여기 함상보다 파편에 맞아서 축사했습니다. 하루에 몇 팀이나 여기 방문해요? 여기 말하면 요즘엔 좀 많습니다. 관광 계절 돼서. 저기 나도 있어. 어딘가에 저도 있을 거예요. 매년 빠지지 않는 북한 학생들의 견학 코스입니다. 푸에블로호에는 또한 함장놈을 비롯한 그대로 보정이 돼 있고요. 감장놈이네. 자, 50여 년 전 북한 앞바다에서 사라진 배가 평양에 있습니다. 북한 대동강변에 이런 게 있어? 저기도 강은 강이네요. 저는 저 배 안에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저 배는 평양에서 랜드마크 같은 그런 존재인데 초등학생부터 직장인들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약간 계급 교양, 반미 교양 그런 과정으로 필수 방문을 해야 해요. 가면은 안에 들어갔을 때 아까 그 안내원이 있고 군복 입은 되게 혁명적인 목소리로 근엄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총탄 자국들 보여주면서 싸움이 일어났고 우리 용감한 조선인민군이 그 대단한 미국의 큰 배를 그 순간에 낳고 낳고 있다. 네. 지난 50년 동안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북한의 관광 코스가 된 것일까요? 이게 지금 그 관광 코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뭐 보통강변에 있다고 네, 했지만 맞습니다. 원래는 대동강변 그 셔먼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불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미국 해양사 가운데서 두 가지 큰 굴욕 사건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1866년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올라와가지고 이 평양 주민들이 이제 불태운 사건. 이것 때문에 심리양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1871년에. 그게 넘버원 정말 굴욕적인 사건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1815년 미국의 독립전쟁이 두 번 있었거든요. 2차 독립전쟁 때 영국 군함에 의해서 공해상에서 미국 프레지던트호가 납치가 돼요. 그 이후에 150년 만에 처음으로 미 군함이 납치가 된 거예요. 150년 만에. 이게 민간 상선이 탄 거랑 제너럴 셔먼호가 미 군함이 또 납포가 된 거랑 이걸 합쳐가지고 동시에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가 불탄 그 자리에 놔뒀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 일타쌍피예요. 완전 망신 중에 망신이에요. 그리고 근대가 아니라 현대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게 가장 큰 굴욕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어떤 영어가 적혀 있어요. 어디요? 저 앞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GER2. 오. GER은 무슨 뜻일까요? General Environmental Research라고 해서 일반 약자예요? 환경조사의 약자거든요. 말 그대로 공식적인 이유는 바로 해양 조사를 하러 들어간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그날 평상시와 똑같은 점심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함장이 이제 그 로이드 부처라는 함정이었는데 저기서 인공기를 단 함정이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 부처 함정은 어떤 발응을 했나? Stop bothering me! It's my lunch time! Get out! 내 점심 방해하지 마! 나가! 되게 못됐다. 왜? 왜 승질내 부하한테? 아, 내 점심 먹는 걸 지금 보고하러 온 방해하니까. 건데. 보고하러 온 건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게 보세요. 원산 앞바다, 먼 앞바다 쪽에
해양 관측 중이었잖아요. 해양 관측 중이었고 그렇지. 뭐 어떠한 도발도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군함은 군함인 거죠? 군함은 군함인 건데 관측선이. 책 잡힐 게 없다는 거죠. 함장 입장에서는. 그리고 북한이 뭐 주변에 윙윙 돌아다니는 건 늘상 있는 일이니까 지금 점심 기껏 이제 한술 늦게 떴는데 이걸 뭐 보고라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함장이 반응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군함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북한의 정찰함이 한두 척 왔다 돌아가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척, 두 척이 늘어나더니 북한 배들이 이 미국 군함을 가운데 두고 원으로 삥 둘러서 점점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공포. 그때부터 뭐가 함장이 이상한데 뭔가 싸한 그런 느낌, 싸늘한 느낌 같은 걸 받았을 것 같은데 그때 북한군이 이 미 군함에게 무전을 보냅니다. 그 국적이 어디요? 이때부터 뭔가 일이 잘못될 것이라는 이상한 직감이 들기 시작하죠. 자, 군함들이 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당시 상당히 흔했어요. 구소련도 미국 측에 저런 걸 보내고 미국도 저런 군함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 신호 탐지기라고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받는 게 흔한 일이었는데 약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장, 부처함장은 침착하게 성조기를 올립니다. 미국 배라는 걸 좀 붙여주시죠. 예, 그래서 제가 성조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갑 제작진의 최첨단 기술이 반영된 성조기 개양을 보고 계십니다. 아니 이게 원래 붙었을 거 아니에요, 성조기는? 아니 아니요, 이때 없었어요. 올린 거예요. 이때 국적을 밝힌 거예요. 지금 제가 올린 타이밍이에요. 지금 제가 올린 타이밍. 그때까지는 뭔가 비밀리에 뭘 하고 있긴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약간 점점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일단은 배가 한 대 있잖아요, 지금요. 국적을 밝혀라라는 배가 있었는데 멀리서 대잠함이라고 해서 어뢰를 쏴가지고 잠수함을 격추시키는 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잠함 3대가 빠른 속도로 이 미국 군함 쪽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냐면 망원경으로 딱 봤을 때 북한 군인들이 딱 보이는 이 정도 근거리까지 다가온 거죠. 얼굴이 보일 정도. 얼굴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미국 군함이 가운데 북한 군함에 둘러싸여서 포위가 된 거예요. 어머. 통상 성조기 올리면 끝이에요. 그걸로 프로토콜. 그러면은 뭐 가라. 알아서 뭐 미국 군함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떠 있었던 것뿐이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포위하고 갑자기 기관 단총을 북한이 있어요. 겨눕니다. 겨눕니다. 그러면서 무전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배를 당장 멈춰라. 엔진 끄라는 얘기거든요. 배를 멈추라는 얘기는 엔진을 끄라는 얘기고 엔진을 끄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배를 접수하겠다는 의미예요. 그치? 엔진 끄라는 아니 거지. 너 나가라가 아니라 너 나가라가 아니야. 끌고 가겠다. 왜냐면 애초에 나가라라고 북한이 위협할 목적이었다면 둘러싸지를 않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이제 횡대로 순항을 해서 이 배를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위협 운항을 했을 텐데 둘러쌌다는 거죠. 사실 이 군함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아까 이 군함에 뭐라고 써 있죠? 그 GER. 뭐예요? 절 약자예요? 절. 제너럴 인바이런먼털 리서치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해양조사, 환경조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환경조사를 하는 배는 아니었던 겁니다. 원산 앞바다에. 이게 사실은 이게 미국의 스파이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감청하는 그 시그널을 잡는 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안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얻어낸 정보들이 있겠고 그게 있으니까 절대로 이 배는 북한에 납포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배 안에 그 소위 비밀 문서가 1톤 정도가 있었다. 한 톤. 1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이 지금 이거 방식이 다르구나. 우리를 지금 납포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거고 현장은 현장대로 부셔, 없애버려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이게 전자장비는 도끼로 망치로 부셔대고 소리는 한쪽에서 배 안에서 불태우고 북한 애들은 그걸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연기가 나잖아요. 자료를 태우고 그럼 북한이 사실은 알고 들어온 거야. 북한이 이걸 눈치채고 보시면 배 상판 그리고 배 가판 그다음에 여기 배 하부 상판 하부 구분할 거 없이 마구 총으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총자국이 있었구나. 배 가판하고 요 상부에 총탄 자국이 막 박힌 거고요. 일반 총탄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되게 있어요. 큰 거. 큰 것도 있어요. 이건 완전 아수라장인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기밀 문서를 파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배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오기 위한 계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 승조원 한 명이 아이고. 비밀 문서를 옮기다가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총에 맞고 죽는 일도 생겼고 사망자가 발생을 사망자가 합니다. 발생합니다. 자, 미국 역사상 정말 가장 굴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미 군함이 납치가 되고 또 83명의 승조원의 증발 사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사건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 반대로 북한에서는 이 사건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더라고요. 그러겠지. 아, 그쵸. 그때 있던 군인들은 이랬대요. 그냥 17대 1로 싸웠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 이렇게 맞아. 거만하게 이렇게 막까지 말을 했다고 하는데 군인들의 회상을 한번. 오. 오. 간첩되기 때문에 4가지 전투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푸에블로를 올라가서 놈들을 다 체포하는 거. 둘째 무기 빼서 장악하는 거. 셋째는 모든 통치를 두절시키라는 거. 넷째는 푸에블로를 모르고 어디까지 둘러하는 거. 4가지 물을 받고 푸에블로에 뛰어오르기 위해서 어리정을 타고 저 뒤에 와 붙었습니다. 어뢰정이구나, 저게 그 당시. 첫 행동으로서는 미국 놈이 성적을 내려와서 찢어버리고 망발을 했습니다. 오, 이 사진 진짜 많이 봤어요. 와. 북한에서 야, 신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와, 저거. TV로도 많고 개그 프로그램까지 있잖아. 연구실에도 있지 않나? 어? 어머나, 리춘이. 정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푸에블로호 납포 상황 소식을 알고 싶어서 전화도 걸어오고 편지도 많이 받던 생각이 납니다. 그 후 놈들은 공동 사죄문에 이어서 자기 나라 정부와 대통령에게 공개 소환까지 보냈는데 그것까지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작전적 구상에 따라 조선중앙방송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항구의 시신 포함해서 83명. 아, 이게 의문입니다. 저항을 못했어요. 이게 북한의 TV로 많이 나왔는데 맞아. 나올 때마다 저희 아빠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릴 적인데도 아직 다 이렇게 손 들고 부장 해제하고 나오는 모습들. 근데 나오는데 다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막 두리번 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대요. 너무 방영을 너무 많이 많이 하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그 학생들이나 뭐 전 이민이 의문에서 확신으로 바꿨던 좀 사진이기도 그치. 하고 영상이기도 뭐야, 하고. 의문 뭘 미군에 대한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맞아요.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아무것도 확신으로 아니다. 바뀐 이런 좀 영상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뭐 배우 한두 명으로 그렇죠. 그리고 실제니까. 3명, 항구의 시신. 또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쟤들. 아유 겁쟁이네. 뭐 아무것도 아니 이런 좀 확신으로 이게 많이 내부 바뀐. 결속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당시에 저 미군 군함에 계셨던 분. 그분이 직접 인터뷰를 해 주셨습니다. 오, 아까 당했다. 우리한테. 와, 엄청 힘드셨겠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와. 오. My name is Donald Peppard. That's D-O-N-A-L-D. Last name P-E-P-P-A-R-D. We had 250 caliber machine guns, but they were covered in tarpaulins and they were frozen. He couldn't, there's no way he'd had to go out and chip the ice off and get the tarpaulins off and then get them loaded with ammunition, and it just wouldn't work. Well, the 23rd of January, once they boarded us, they moved us to the forward cruise compartment, which was a fairly large compartment, and they just had us all down in there kind of tight and took us one at a time to the bottom of the ladder, which went up to the top deck, and they tied our wrists together and they tied our elbows to our body and blindfolded us. They just put a plank across so we could step on the pier. And then they seemed to divide us up. They took about half the crew and put them onto a train. And they took the other half and loaded us into 2 buses.
and took us to a building, a nearby building. Several people started beating on me, a crowd of people. You could hear that it was a crowd of people, but you just couldn't see. They were beating me in the face and in the stomach. And, my only concern was to try to stay on my feet because I was worried if I fell, they'd probably kick me and I'd, kill me right on the spot. 하루아침에 이렇게 미국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저까지 가는 동안 그러면 미국에서는 뭘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 그럼 즉각적으로 구조대를 보내지 않았나, 왜 보호복을 안 했나 이런 그 비판이 나오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뭐냐면 주일 미군 기지에서 바로 전투기가 출격하면 안 되었나 이거인데 그 당시 이제 미일 상호 방위 조약 중에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주일 미군 기지를 공격으로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격을 위해서 발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오산 미 공군 기지에 전투기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 핵 무장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재래식 무기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일 미군 기지에 있는 그 재래식 무기를 실어 와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최소한 3, 4일이 걸렸던 거예요. 아우, 안 되지. 오래 뭘 바꿔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존슨 행정부에서 그 즉각적으로 기관총이라도 쏴야지 비행기가 가가지고. 근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국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거든요. 강력하게 비난을 했어요. 지금 뭐 하냐? 우리 자국 국민들이 지금 적신에 끌려갔는데 린던 이 존슨 대통령은 행정부는 지금 뭘 하고 지금 가만히 있냐?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일단 때리자 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모든 군사적 자세는 다 주일 미군 기지, 오산 다 있었지만 실제로는 갈 여건이 안 돼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한낮의 미 해군 증발 사건은 생각하지도 못한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3차 세계대전에 다시 말하면 핵전쟁의 코앞까지 직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비밀 문건을 좀 가져왔는데요. 탑시크릿입니다. 굉장히 보관 잘 돼 있네. 대외비 공개되면 전쟁이에요. 진짜로, 예. 탑시크릿의 첫 번째 기밀 문서인데 반대로 풀면 묶이는데. 이런 경우는 공개가 몇십 년 후에는 되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 달라요. 사안에 따라 달라요. 정말로 탑시크릿은 공개 안 되는 것도 있고 외교 문건들은 보통 28년, 30년 이후에 정보 공개. 그럼 지금 가져온 건 탑시크릿 정보 공개가 된 거죠. 공개된 거지요. 여기 보시면은 영어요? 예, 여기 1968년 메이 5월이죠. 5월 14일 푸에블로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핵 비상 계획의 기본 개요를 전달했다. 이 컨셉은 적절해 보였으며 미 합참의 검토와 승인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전달하라고 알렸다. 이 계획의 이름은 Freedom Drop, 자유 낙하 작전이었다. 미국이 계획했던 작전의 이름이 자유 낙하라는 이름을 가진 작전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다라는 것이 이름이 그러니까 프리덤 드랍. 네, 그렇죠. 자유 낙하. 네. 그게 뭐야? 자유 낙하? 이게 자유를 주겠다? 폭격하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폭격하는데 이 폭탄이 마치 북한에 자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뜻 그래가지고 사실은 북한에다 쓰는 거야. 프리덤. 당시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어요. 화가 분명히 났었고 예상 가능한 우리가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라고 해가지고 실무자들이 한 10개 정도의 시나리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좋을까에 대해서 그걸 올렸다고 해요. 그 가운데는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는 방안도 있었고 원산 앞바다에 기뢰를 설치하고 원산을 아예 마치 그 봉쇄를 해버리는 쿠바 봉쇄 때처럼 원산 봉쇄를 한다. 야. 미국이 사실상 핵전쟁을 준비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문건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때 당시에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신조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세상에 무장공비 수십 명이 청와대 앞까지 쳐들어왔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이만큼 났었던 거죠. 보복 조치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뭔가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아요. 당시 박정희 정부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린던 존슨 대통령이 당연히 화가 났겠죠. 자기들 지금 해군 병력 83명이 납치가 됐는데 지금 군함까지 특히 군함이 납치된 거는 150년 만에 처음이에요. 미국 역사상, 해군 역사상. 그때 미국 여론도 난리 났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빨리 구출하라고 난리가 났는데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두 개의 전면전을 과연 우리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때려본 거예요. 그게 행정부가. 진짜 한 개도 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개도 지고 있어요. 지금 부정 공세 이후에 그 미국의 어마무시한 그 반전 여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뭐 베트남전에서 왜 우리 생태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왜 죽어야 되냐? 철군시켜라. 이런 가운데서 국내적으로 68년도가 미국에선 가장 복잡한 해였어요. 1968년 4월 4일에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당해요. That modern man suffers from a kind of poverty of the spirit. 그리고 68년이었나? 그리고 바로 두 달 후에 6월 6일 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또 암살돼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제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흑인 그 약간 그 과격분자들이 무력으로서 맞서 싸우자 해서 흑인들이 무장 조직을 하기 시작한 해가 이 당시에 68년도예요. 진짜 내부적으로 대통령 정말 입장에서 봤을 청사가 때는 많았네요. 오직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더 재선 나갈 수가 있었어. 하지만 난 안 나간다고 선언했어. 이렇게 복잡한 건 나 대통령 안 한다고. 이렇게 멘붕의 상황에서 이 푸에블로 사건은 점점 잊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미국이 지금 나와서 손을 써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국내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왜 저러고 가만히 있냐. 격분을 했죠. 아직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 김일성은 왜 82명의 미국인을 납치했을까? 그래서 혹시 이 두 번째 기물에 좀 이제 비밀이 있지 않을까? 오, 궁금하다. 생각하거든요. 무서워 자, 많다. 두 번째 시크릿. 이게 CIA 문건입니다. 야, 이거는 서울 청와대 공격과 푸에블로의 납치는 김일성이 노골적인 무장 정복 정책이다.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혁명적 폭력에 의한 통일을 목표로 하며 북한은 현재 미국과 한국이 베트남전을 참전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말이 된다. 베트남을 도우려고 했던 CIA 분석 그 문서입니다. 실제로 미 군함이 납치된 이후에 베트남으로 향하던 항공모함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북한 쪽으로 향하게 되고 또 그때 당시 한국군이 베트남에 이렇게 파견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 2년만 해도 무려 15,0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 있는데 네, 이미 네. 가서 싸우고 있는데 네. 추가 파병이 예정이죠. 추가 파병이 15,000여 명이 예. 베트남으로 가게 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당시 그 푸에블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김신조 사건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이 겹치면서 이 파병이 무마됩니다. 취소됩니다. 이거는 예, 예. 베트남전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죠. 그렇죠. 음. 예, 예. 자, 이게 두 번째 추측인데 당시 소련과 중국 사이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소련은 미국과 좀 친해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시점이었고 중국은 여기에 반해서 제국주의의 저 수계 같은 미국과 왜 소련 너네가 사회주의 원칙 버리고 저렇게 맹종맹동하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시점이었는데 당시 북한은 소련의 입장을 살짝 들면서 중국과의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과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뭔가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무리해서라도 미국 군함을 납치해서 중국한테 우리가 봐라 우리 반미전선 여전히 선두에 서 있다는 걸 증명받고 싶은 것이 아닌가. 뭐 실제로 그 해 68년에 중국으로부터 이런 답장이 와요. 북한의 너의 그런 어떤 전쟁 태비 태세가 아주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든다. 칭찬한다. 이러는 식의 답변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칭찬받으려고. 아야. 계급이 뭐였어요? 73년에 서희로 입관해가지고 95년 올 당시에는 이제 북한 계급 이제 인민군 상자였습니다. 23년 동안 이제 인민무력부 대외사학국이라는 데 이제 근무했습니다. 군사 외교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래 그 기간에 이제 체코에도 나가서 한 3년 대사관, 무관 보좌관으로 근무도 하고.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입대를 하셔가지고 인질로 잡은 미국인 병사들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이야기 좀 기억나시는 거 좀 들려주세요. 제가 군복무한 부대가 정찰국 소속 항공육전대였습니다. 우리를 말하면 공수특수 이제 부대. 특수부대. 그 부대 위치가 평양시 사동구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대로부터 한 3km 떨어진 국방체육단 이제 숙소에
국도를 하나 내고 거기에 이제 푸에블로 나포 송원들을 거기에다 격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대가 제일 가까우니까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경기 근무를 이제 야간에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2인 1조로 해가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이제 그 잠복 근무를 서는 거죠. 실탄 주고. 네, 실탄 가고 실탄 두발 차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 사람들을 구하러 올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어떤 특수부대가 이 침투해서 구하러 올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서 왜 그런가 그 근처에 미림 비행장이라고 아시죠? 북한이 이제 군사 패레이드 할 때면 그 훈련하는 그 비행장이 한 2-3km 지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특수 비군 공수부대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인지를 구출해 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외곽 근무를 쓰셨지만 저쪽 안쪽에서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미군 승조원들을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까 멀찍하면서 그들이 밖에서 이제 무슨 뭐 배우 같은 것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봤지만 가까이서 접근해서 보지는 못했어요. 뭐 서커스 공연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거는 예, 푸에블로 나파 송원들을 위해서 북한군에서 이제 인민군 이제 서커스 공연을 관람시켰는데 그때 관객을 100% 이제 북한군 정찰국 소속 군인들로 들어갔습니다. 민간인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이 입구에 북한 이제 자동보천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들어오는데 이제 서커스 공연 그 보러 들어올 때 보니까 제일 앞에 그 함장 로이드 마크 부트커가 이제 들어오는데 다리를 이제 절며 지팽이를 짚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서 포로들이 82명이 이제 들어와 자리를 이제 앉았어요, 관객이. 근데 서커스 극장이라는 게 얼마나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군인들의 시선이 거기에 다 집중되고 서커스 공연하는 내내 서커스 공연 내용을 보는 것보다도 포로들이 그 얼굴 표정 일구석을 이제 흥미 있게 바라보는 게 그 중에서도 일부 사람들 막 박수치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그 포로들이 일부 사람들은 긴장해서 보고 상당히 신기하더라고요. 예. They took us, well, they took us at one time to a circus. 맞네. And it was a huge arena, and they had like a lion in the middle with a guy with a whip to tame the lion and some other acts there. But we were there as a group, and everyone else in attendance was North Korean Army. 알았네. There were no civilians in the thing at all. But I think they brought us out, not so much for us to see the show, but for the North Korean Army to see us. 저게 목적이네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네. 그 일관된 공통적인 증언들이 있는데 낮에는 선전성동에 이용을 했고 밤에는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막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계시던가요? 그 이중대 이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내부 경비 관리를 맡았어요. 그 엄청 부탁했대요. 포로들을 말안 신문하다가 숙소에 대한 모든 뭐 청소 이런 건 다 포로들이 직접 그 하게끔 돼 있대요. 제대로 이제 빨리빨리 안 하니까 발길 나야 엉덩이를 들이차니까 넘어져 질겁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빨리빨리 하면서 그러더래요. 미 군함 함장이 그 회고록에 쓴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충격적이고 좀 입을 쫙 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미국 놈들이잖아요. 북한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관찰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컵을 하나만 떨궈도 이 행위는 곧 공화국에 대한 반항 행위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컵 하나도 제대로 못 떨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컵을 떨궜다 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로 인해 가지고 고문을 받는데 기본 발길질, 태권도 이런 구타는 기본적이고요. 인간의 삶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Were you able to receive the letters from your family? They did. We did get some letters, but they were all censored. We got letters saying your uncle died or someone else was injured. They only wanted us to hear bad news. They gathered us all together one day, and one of the crew members, Angelo Strano, and he raised his hand, and they said, "We are very pleased to tell you that your brother was killed in Vietnam today."
I know it was terrible for Angelo, but it hurt the rest of us too that Angelo had to go through that. 악당들이다. 아, 짜증나. 진짜 악당들이다. 와, 너무한다. 악의물이네, 악의물이. 미국은 지금 핵전쟁 계획까지 세웠는데요. 정찰도 마쳤고요. 전쟁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미국이 이 상황에서 계획을 전면 틀어버리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를 다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공격을 해볼까? 이렇게 한번 침투를 해볼까? 했는데 모든 그 플랜이 다 실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방공망이 촘촘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일단 다 죽어요. 해상으로 침투하든 공중으로 침투하든 어떻게 침투하면 일단 침투하면은 결과적으로 다 죽게 된다라는 그 시뮬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미 군 자체에서는 그 어떤 미국을 위해서 복무한 병사는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 No one is left behind라고 해서 유해 송환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시신도 유해도 지금 갖고 오는 판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죽는 걸 봐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타격이 목표가 아니라 그렇죠. 수출이 목표니까. 그래서 그 플랜을 바꿔버려요. 그 작전은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해가지고 68년도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다 가족품에 보내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바꿔버려요. 하고 있는 좌표는요, 원산에서 려더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12해리 안에 미 군함이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12해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거는 침입을 한 거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납치한 게 정당하다라고 북한군이 주장을 하는 거죠. 미국의 입장은 우리 뭐 12해리 그 기준 알지 않습니까? 그 바깥에 있었다. 그럼 12해리 바깥이라면 그 누구의 바다도 아닌 거예요. 공해라는 거죠. 공해상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불법적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납치해 갔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사과를 해야 되고 너희들이 우리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설사 북한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타국의 군함을 납포하거나 무력을 동원해서 끌고 가고 체포하는 것은 이건 국제법상 허용이 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예를 들어 경고 방송을 한다든가. 그럼요. 나가라고 아니 지금도 러시아, 뭐 일본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영해 침범 많이 하거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끌고 가지 않거든요. 나가라고. 그리고 원산 출신으로서 그 원산의 이제 지리적 특성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해안선이 들쑥날쑥 고르지 못하고 섬이 많다는 이유로 그 레이더 전파가 해안선 대신에 산봉우리에서 이제 반사되기도 해서 그 전파가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기계를 좀 잘못 읽었을 수 있다라는 기계 오작동설도 있는 거네요. 사실 근데 저는 지금 북한 측이 제공하는 좌표랑 북한 측의 당시 주장도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첩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합법과 불법의 경계 사이를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해요. 그러니까 푸에블로호가 딱 여기까지 12해리니까 여기까지만 딱 경계에서 운행하야지 했겠습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거고 북한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해 침범이 아니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당시 그 오퍼레이션 그 클릭비틀이라고 해가지고 방아벌레 작전이라고 해서 어선 아닌 어선인 듯 어선 같은 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약간 그 적진 그 영해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미소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서로 안 잡아. 그리고 잡아도 그냥 보내줘요. 통상적인 활동이야. 통상적인 그 정보 첩보 활동이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영해를 침범했냐 안 했냐. 일단 북한 측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승조원들이 자백을 했다. 아, 자백을 했다? 우리들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백 영상을 북한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를 합니다. As I mentioned earlier, Pueblo was designed as an intelligence gathering ship. The Pueblo's operations was to collect intelligence of military value to U.S. naval operations. 침범 사실 인정. 자기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 내 군인들과 해병들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우리 정부가 만일 그 책임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재판에 대부될 것이며 저희들 중 일부는 과형을, 나머지는 장기 징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축구 경기 영상을 보여주러 가요. 북한 축구단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 축구단과 국제 경기를 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영국의 축구 팬들이 이제 북한 선수들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이제 보이면서 욕하는 거죠. 그걸 하고 있는데 북한 축구단이 그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인사하고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걸 보고 이 미군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뭐지? 너 저 방금 봤어? 손가락 봤어? 북한 사람들은 저 손가락의 의미를 모르나 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미군들이 그래서 거기서 술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개입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날에 외국 선전용으로 사진을 또 찍게 되는데요. 이때 한 미국 군인이 조심스럽게 또 손가락을 펼쳐요. 근데 외부 반응이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 뒤를 띄우던 군인들이 다 순서대로 손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루는 북한 군인이 그거 왜 손가락 계속 올리는 거야?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 진짜 몰랐나 보다. 근데 또 미군의 반응이 더 재밌는 게 이건 그냥 행운을 빈다는 의미의 하와이식 인사예요.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네. 자, 당시에 경계 근무를 쓰셨던 분은 이거 가운데 손가락 올리는 거 욕이라고 전혀 미국 문화, 이제 서방 문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전혀 안 알려줬죠. 전혀 몰랐죠. 어중간한 미국 지키는 경비 군인들 속에서 기분 좋을 때 혹은 이런 때 쓴다는 걸 잘못 인식하고 서로 격려를 할 때 뭐 이렇게 해도 손가락도 쓰고 북한 군 사이에서? 군 사이에서. 그리고 진짜? 야 우리 힘내자. 오늘 잘하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체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요거 하듯이 그냥 북한군은 요거 하듯이 알아들었던 것 같아. 북한 사람들이 몰랐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 이탈리안 친구들이랑 같이 식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식을 하고 그 친구들은 이탈리안 음식 하고 근데 소스를 막 만들고 희진 한번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우리 일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고 와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얘네가 갑자기 다 쓰러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때 알았어요. 북한 군인들이 이게 지금 하와이식 인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미국 돌아가기 전까지 이게 하와이식 인사로만 남았으면 좋은데 결국은 이 손가락의 의미를 적발됐겠지. 알아차립니다. 그래. 네, 어떻게 알아차렸냐면은 북한에 억류되어 있지만 고향으로 편지를 가끔씩 보냈어요. 그런데 뭐 편지의 내용이 내가 이렇게 수감되어 있고 어렵고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북한이 이렇게 나는 잘해주고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쓰죠. 이러면서 우리가 잘 지낸다라고 하면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보면은 이런 사진들을 이제 고향에 보내는 거예요. 많다. 편지에. 네, 이런 사진을 보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북한이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보내라고 하거든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근데 고향에도 이런 사진 찍어가지고 알려. 근데 이 사진을 받은 미국인 친구가 이상한데? 이상하지. 처음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그랬는데 사진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지, 이것도. 사진이 좀 이상하다. 지금 이거를 지역 신문에 제보를 해요. 그리고 지역 신문이 이거 보고 이게 쓰지 말아야지. 커져가지고 타임즈에도 나가요. 안 돼. 어떡해. 타임즈가 아주 친절하게 또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승조원 중 3명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까스로 매체를 사용했으며 음란한 조롱과 경멸에 대한 미국의 손신호를 슬그머니 넣었다라고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어떡해. 진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그 82명의 미 승조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 열흘 동안 엄청난 폭행을 당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당했던 폭행 이상으로 열흘 동안 엄청난 폭행을 당했다고. 특히 이 손가락 욕을 했던 그 3명은 회고록에 따르면은 귀가 떨어져서 덜렁덜렁 할 정도로
와, 이 진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고 뭐 등뼈가 부러졌다, 250대를 연속으로 맞았다, 그리고 피가 난장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정말 끔찍했던 건 뭐냐면 마지막에 피 철철 흘려서 쓰러져 있는 미승전 보고 너희들이 대걸레 가지고 피 닦으라고. 판문점에서 북미 협상이 29차례가 열립니다. 자, 과연 크리스마스 때까지 인질들이 풀려나올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북한이 회담에서 그 요구한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이 요구만 들어주게 되면 82명의 선원들을 돌려주겠다. 그건 바로 반성문이었습니다. 반성문이요? 반성문. 나 잘못했어요? 깜지? 반성.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비판서.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라. 인정하고 다시 재발 안 하겠다는 각서 써라. 이거예요, 지금. 당시 최강 국가인 미합중국의 자존심을 다 뭉개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참 이 난감한 상황인데 저쪽에서 뭐라고? 우리 보고 반성문을 쓰라고? 미국은 당연히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죠, 당연히요. 미국이 제안을 거절하니까 이제 북한 측 협상 대표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승무원들이 생명에 전혀 관심이 없구만 기래. 얘들이 지금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이요. 나는 그저 승무원들이 저속히 석방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해주면 되죠. 키는 자기들이 딱 잡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일단은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했는데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거기다가 반성문을 써라. 그러니까 그 반성문의 형식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니들이 잘못했던 걸 인정을 해라. 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커다란 외교적인 승리인 거고 82명의 승무원의 목숨을 걸려 있는 한 미국이 그들을 살리려면 어쩔 수 어떤 형식으로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원래 북한 외교 스타일이라는 게 벼랑 끝 전술 예측 불가능 그냥 막판이거든요. 이런 방식이죠. 누가 그거를 예측하겠어요? 협상이 계속됩니다. 근데 시간은 가고 일단 정부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82명을 다 가족의 품에게 돌려보내주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고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사과만은 쓰긴 쓰겠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발표를 하나 먼저 좀 할게.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우리가 범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 미국 측의 발표예요. 나는 오로지 승조원을 석방시킨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 반성문, 이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신승리. 정신승리예요. 이게 근데 항상 외교에서는 뭐냐면은 적절한 언어를 찾는다 그러거든요. 적절한 언어를 찾는다. 적절한 언어를 찾는다는데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들을 구해야 되지만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피해가는 방식이고 이걸 이제 agree to disagree라고 그래요. agree to disagree. 진짜 맞다. 부동의하기 위해서 동의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repudiated apology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 부인을 전제로 한 사과라는 외교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사과하겠다. 그다음에 우린 신뢰를 취하겠다.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선에서. 근데 북한에서는 그냥 그래 그전에도 일단은 형식적으로 사과를 얻어서 우리는 그 내부 선전용어로 충분히 활용해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내부 선정이 중요하니까. 그거 아마 이것도 거의 북한이 써준 걸 겁니다. 아마 써준 거에다 서명만 한 맞아요. 것이고. 맞아요. 북한이 원안을 써놨어요. 사과문인데 북한이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네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네가 잘못을 다 만든 대로 그대로 다 작성을 하고 미국 니네 여기 그냥 서명만 해 인정만 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명만 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 사과문 안에 북한의 욕심이 들어있는 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무려 11번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인정을 해달라. 세계적으로 북한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걸 인정해달라고 11번이나 들어간 거예요. 근데 되게 유치하다. 그거 써놓고 사인만 하는 모습을 영상 찍어서 우리한테 대대손손 이걸 쓰고 있다 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야, 이거 근데 진짜 큰 거 얻어갔다. 여기다 너무 쪽이다. 그래서 영원히 남으리라. 나 같으면 인공기 없애고 이 사과문으로 굳게 만든다. 그러니까. 2009년이죠. 그때도 북한은 지금과 마찬가지였는데요.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핵실험을 또 실시했습니다. 2009년 5월 25일 또 한 차례의 지하 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일행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빌 클린턴이 이 김정일을 만나러 온 이유 잘 모르시겠죠? 네. 그 이유가 이 정상회담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바로 007 뺨치는 구출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네. 북한에 왜 왔을까?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2명의 미국인 기자를 구출하러 북중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납치돼서 끌려간 사건이에요. 두 기자는 미국 커런트 TV의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한 명은 중국계 미국인이에요. 이름은 로라 링. 주로 탐사 전문 리포터, 기자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 유나리 씨가 함께 북한군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탈북자와 탈북 루트 문제를 주제로 심층 취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울, 중국 등에서 이제 취재를 이어갔고 그때 저 납치됐던 장소가 실제 탈북인들의 탈북 루트 두만강 일대를 르뽀로 취재하던 차에 북한군이 이들을 이제 끌고 간 거죠. 다시 2009년 3월 17일 고요하고 적막했던 새벽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적막감이 흐르는 두만강 일대예요. 거기에 4명의 일행이 저벅저벅 들어옵니다. 두만강은 얼어 있어요. 한 명은 조선족 가이드였어요. 그리고 한 명은 로라링, 또 다른 한 명은 유나리, 이승은 씨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촬영 기자. 이렇게 4명이 중국 쪽에서 북한 쪽으로 두만강을 걸어가면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탈북 루트를 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문제는 어찌 북한 쪽에 점점점 갔어요. 이게 화면이라는 게 취재를 하다 보면 조금만 더 가면 더 잘 보이거든요. 욕심이 생겨요. 한 발자국 더, 한 발자국 더. 그런데 어라? 옆에 조선족 가이드는 더 가도 된다고 그래요. 어머. 가도 된다고 그래요. 북한 쪽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여기 중국 땅이야. 괜찮아요. 가라고 그래요. 그 말만 믿고 안심해서 한 발짝 들어가니까 그림이 더욱더 생동감 있게 나오는 거죠. 북한군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북한군 초소 보이죠? 탈북을 할 때 탈북자들이 북한 국경을 넘기 직전에 머물렀던 안정가오 집까지 촬영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자, 이제 무사히 돌아서서 나가면 중국 쪽으로 안전하게 걸어 나오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사단이 생긴 거예요. 중국 쪽으로 한 발자국 발을 뗐는데 등 뒤가 소란한 거예요. 등 뒤가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군가 막 쫓아옵니다. 총을 든 북한군이 욕설을 하면서 이들을 불러세웁니다. 거기 서라고. 서라우! 거기 서라우! 서라우! 총 쏜다고 4명이었잖아요. 촬영을 하던 카메라 기자는 가까스로 도망갑니다. 탈출하는데 성공해 가까스로 도망가요. 그런데 여기서 2명이 이 북한군을 붙잡힌 겁니다. 북한 쪽으로 질질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기자니까. 로라링하고 이승은 씨는 여기서 내가 접경 지역인데 끌려가면 북한이다. 끌려가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 끌려가려고 연약한 여성 2명이 모든 손에 잡히는 걸 다 잡는 거예요. 흙도 잡고 나뭇가지도 잡고 풀도 잡고 어떻게든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이 2명의 여기자는 북한군에 의해서 북한 쪽으로 완전히 끌려갑니다. 북한한테 잡혔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잖아요. 못 돌아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기자라는 걸 일단 숨겨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칠색팔색하는 게 뭐냐면 취재하는 거. 특히 통제되지 않은 채 언론 보도가 막 무성히 나가는 걸 정말 싫어하고. 특히 이승은 씨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미국 우리말 노트가 막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앴고 학생이고 다큐멘터리다라고 했는데 희한하게 북한군이 우리말을 안 믿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 완벽하게 연기했다라고 했는데 북한군이 우리말을 전혀 믿지 않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학생이라고 한 거짓말도 들켰는데 어떻게 걸리냐면 따로 별도의 장소로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을 물어봐요. 니네 학생이라고 했는데 어디 학교야? 한 반에 몇 명이야? 말이 안 무슨 맞았네. 과제야? 둘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죠. 말이 안 맞잖아요. 결국 자신들이 미국 국적의 언론인이다 라는 걸 밝히고 맙니다. 아니 사실 뭐 내 아내가 내 동생이 이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북한에 있다. 와 그럼
정말 놀랄 것 같은데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들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한 명이 탈출했지 않습니까? 카메라 기자. 이 카메라 기자의 입을 통해서 다른 케이스보다는 빨리 그런 그 납치 사건이 전달이 된 거죠. 또 이 두 여기자 중에 한 명, 로라 링의 언니가 ABC 뉴스에서 유명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또 커런트 TV가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 당시에 부통령을 역임했고 또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의 알고였기 때문에 두 여기자의 억류 사건은 미국 전역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자, 이렇게 미국인 여기자 납치 사건은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는데요. 기자들의 취재 열정 때문에 벌어진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국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 두 여기자들이 정말 과연 단순하게 실수로 도망강을 건너갔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취재를 하다가 자기 취재 욕심에 조금만 더 저기 북한군 초소가 보인다 조금만 더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갔을까? 이게 처음부터 애당초 아주 치밀하게 계획됐던 유인 납치 작전이었다. 라는 또 주장이 있어요. 반전이다. 반전이죠. 이들이 납치된 5개월 후에 이제 주한 미 대사관이 공개한 내용이기도 하고, 당시 이제 CNN이 이제 단독 그 탐사 보도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뭐 미국 기자든 일본 기자든 지리를 모르니까 이제 중국 가이드를 끼고 가겠지요. 그 담당 중국 가이드에게 돈, 뇌물을 주고 우리가 쉽게 체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까이 유인해 와라, 이런 식으로. 그 오이부에서 대상을 딱정했는데, 일단 미국, 일본, 남한 국적의 기자가 이런 그 의뢰를 하면은 중국 가이드들이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최대한 우리 공화국 영토 쪽으로 데리고 가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강이 밑에 있고 위에 있잖아요. 다 위에서 땡겨서 찍을 수 있는 거를 계속 고생하고 있었다니까. 땡겨서 찍으면 되는데 왜 이거를. 계속 앞으로 가라고 하고. 그 북한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나 걸려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자면 제일 좋고. 북한이 입맛대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덜컥 걸려든 거예요. 3월 17일 새벽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아리 일행은 북한 주민의 주요 탈출 경로를 포착하기 위해서 고요한 두만강 인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승은 씨, 유나 리는 촬영, 그다음에 로라 링은 리포팅을 해서 점점점 중국 쪽에서 북한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아까 설명 똑같죠? 한창 촬영 중에 중국 가이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뭔가 낮은 소리로 우, 어머, 신호를 보내는 상쪽에서 거네. 우 이런 소리를 해요. 우, 야유 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 소리 같기도 하고 낮은 음성으로 중국인 가이드가 이상한 소리를 내요. 유나리의 회고를 보면 그때 뭔가 이상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중국 가이드가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신호를 보내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거기서 새벽인데. 그렇지. 북한의 경비대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문득 불길한 생각이 그때 당시에도 들었대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상한 순간은 여기였어요. 취재를 하다 보면 풀샷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탈북 루트가 이런데 폭이 1m밖에 안 된다. 너무 짧다. 라는 풀샷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려면 중국 쪽으로 가서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로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뒤로 가려고 돌았는데 그때 중국인 가이드가 다급하게 이들을 막았습니다. 뒤로 가지 말라고. 중국 쪽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얼음 얇아서 그거 밟으면 깨진다고. 물에 빠진다고. 넘어왔는데?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이 길로 넘어왔는데. 중국 쪽으로 못 가게 계속 막는 거예요. 중국인 가이드가. 그래서 중국인 가이드 때문에 등 떠밀려서 멈칫하다가 아까 그 장면. 멈추라! 하면서 북한군이 총을 들고 쫓아오는 장면. 이거 그렇다면은 중국인 가이드가 북한 측에서 돈을 받고 그거지. 이들을 그쪽으로 계속 몰았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북한에 협조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탈북자 색출 등등을 위해서 나왔다가 잡혀간 탈북자들도 활용했지만 저수족들도 활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계획대로 납치에 성공을 했는데 이 기회를 쉽게 날리지 않았습니다. 총 3번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기자 2명은 재판 결과 12년 동안의 노동교화형을 처해지게 됩니다. 12년?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2년의 노동교화형 선고 후에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이들 앞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그 두 기자에게 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메시지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어떤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누구한테 들어갔냐면 빌 클린턴의 아내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의 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하 명확해졌죠. 어딜 보나 북한이 빌 클린턴의 방북을 원한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빌 클린턴도 이걸 오케이 합니다. 네, 내가 갈 수 있다. 선택하겠다. 자,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입니다. 우리 남편이 가서 구해와야 한다. 그게 우리 정부에게도 좋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오케이, 흔쾌히 승인을 하고 빌 클린턴의 방북이 결정됩니다. 그렇구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딱 20시간. 20시간 동안 이루어진 초스피드 번개 방북이었고요. 여기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세기의 북미 협상. 북한은 뭔가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클린턴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두 기자들 불법적으로 북한에 들어왔다는 거 인정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 참 이게 그 단어 선정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 영어로 regret이란 단어 쓰지 말고 반드시 apology를 반드시 써라. regret은 언제 쓰냐면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내 유감이다. 내 잘못은 아니다예요. apology는 100% 내 잘못이다고 사죄하는 거예요. apology 써라. 자, 과연 클린턴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그가 돌아가는 미국행 비행기, 거기 비행기에 올라타는 장면 안에 해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멋있다. 대통령이 데려가는 거. Ladies and gentlemen, please help me in welcoming home Laura Ling and Yuna Lee. 아이고. 눈물 나시네요. And now we stand here, home and free. 빌 클린턴 대통령 큰일을 해냈습니다. 네, 북한에 141일 동안 억류돼 있던 이 두 기자를 풀려나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기자들이 완전히 이제 미국으로 안전하게 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좀 그 요구 같은 걸 했던 걸 다 들어준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선전선동에 이용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북한과 달리 이거는 조선중앙 TV에 크게 소개를 합니다. 미국 놈들이 드디어 우리한테 무릎을 꿇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클린턴은 미국 기자 2명이 우리나라에 불법 입국하여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진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반대하게 용서하여 돌려보내줄 때 대한 미국 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당시 북한이 단순히 미국한테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 일을 꾸몄을까? 북한 입장에서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신경 쓰거든요. 이러다 여기자 혹시 잘못되면 그땐 진짜 미북 관계 끝장나거든요. 그 직전에 오바마 정권이잖아요. 들어서자마자잖아요. 그 전에가 그 유명한 북한은 악의 축이다 라고 선언했던 부시 정부 때였잖아요.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북한은 부시 정부 때 사르는 판이었을 거예요. 야, 우리 악의 축이래. 저 부시
자칫하면 우리 때릴 수도 있는 놈이야. 저눈 돌아가는 거 봤지? 북한은 굉장히 살얼음 판이고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바마 정부로 딱 바뀌었다? 그 바뀌자마자 북한이 기대했던 거 뭐겠습니까? 아 제발 미국이 우리를 악의 축에서 걷어주기를 바랬을 텐데 여기자가 딱 트러블이 있어서 우리가 억류하고 있다. 아 이 기회에 북미 관계 개선하자. 오히려 사과는 북한이 받아냈지만 북한이 미국한테 굉장히 구애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북한이란 나라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납치를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맞아. 납치를 뭐야 저기 이제 대화를 합시다라는 근데 사실은 친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기 위해서도 납치 이외에 소통 방법이 없는 거야. 맞아. 맞네. 아, 맞네. 진짜 그렇네.